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1년 7월 7일 주식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생 속도는 1.25배속으로 설정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로 매매 종목 및 관심 종목 리뷰를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좀 수익을 냈는데 오전장에 좀 수익을 냈었는데 그 오후에 들어서 좀 손실이 발생해가지고 손절이 두 종목이나 나갔거든요. 그래서 좀 수익 난 게 좀 까졌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복귀를 좀 해봐야겠는데요. 복귀를 좀 하자면은 먼저 손절 나간 거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제약입니다. 삼성제약 저는 일단 매매했던 구간이 어디냐면은 여기 21선 있죠. 여기 노란색으로 21선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안착을 해주는 이런 모습에서 매수를 했는데 근데 오늘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좀 옮겨지다 보니까 그 이동을 좀 해서 그런지 이 앞에 있는 이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매매를 했는데 여기가 깨져가지고 손절을 했습니다. 3분봉으로 봐도 뭐 그냥 매매는 심플하게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최근 단기간에 이런 박스권이 있죠. 이 박스권에서 손절 잡았고요. 박스권 깨질 때 여기입니다. 이 구간이고 여기가 손절. 그래서 이 위에서 반응이 좀 보여지길래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이게 떨어져 가지고 손절이 나갔습니다. 손절 나갔기 때문에 뭐 잘못된 매매냐 할 수 있지만 일단 기준대로 잘 했고요. 매매를 잘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손실은 좀 아쉽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화신 이런 거부터 보겠습니다. 화신은 조금 높은 데서 매매를 했습니다. 화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매매를 좀 안 해도 되는 구간에서 매매를 한 게 있고요. 일단 손절이 나갔으니까 복귀를 하자고 치면은 일단 이 앞에 상승이 크게 나온 뒤에 이제 이렇게 좀 쉬어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쉬어 가다가 이 5일선이 깨지고 11선이 맞닿는 이 자리에서 이런 양봉 하나 만들어 줬는데 근데 일단은 이 양봉을 보고 제가 종목 선정을 하긴 했는데 근데 이 양봉을 봤을 때 거래대금이 너무 적은 상태로 그냥 주가만 끌어올려진 모습이어서 이거를 그러니까 3일차에 이렇게 음봉이 하나, 둘, 세 개 해가지고 3일차에 매수를 했는데 살짝 좀 오바를 해서 매수를 했나 싶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는 건데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가가 여기였고요. 3일차 이제 떨어지는 날에 그래서 얘도 똑같이 손절가는 9,620원이었고 근데 이제 오전에 조금 거의 손절이 달랑말랑 하다가 이제 거의 평단가까지 다시 올라와 줬습니다. 평단가에서 그럼 이럴 때 조금 이제 반성을 하거나 하나의 기준이 또 만들어지는 게 주로 이렇게 매수가 되고 손절가까지 이렇게 내려와 주는 거의 비슷하게 내려올 것 같은 종목들은 사실 여기까지 종목이 하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약한 종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약한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나서 일단 여기까지 떨어졌으니까 좀 판단이 좀 되는데 근데 이렇게 말아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아 올려줬을 때 이거 다행이다 하고 본전가에서 50% 그러니까 절반 정도라도 매도를 했으면은 그래도 그 손해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손절 여기서 다시 올려줬구나. 이 파동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쌍바닥 그리면서 올라가 주겠지라는 그런 꿈 같은 시나리오를 꾸게 되었는데 근데 결과는 보시다시피 여기 손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에 이제 이런 종목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이렇게 말아 올려질 때 50% 정도는 좀 정리를 하는 식으로 매매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매를 하는 구간 자체 일봉상 마음에 드는 구간은 아니었다. 일단 좀 선정을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절가도 잡을 때 한 마이너스 4% 이상 잡아가지고 꽤나 큰 손실이 좀 발생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성건설입니다. 일성건설은 이제 이재명 지사 기본주택 관련 그 공급 관련된 이슈로 해서 올랐던 종목인데 이 종목을 좀 매수 타점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교하게 해서 살짝 더 밑에서 잡고 손절가를 아예 애초에 한 4,000원대에서 잡을 걸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를 이제 손절가로 잡았으면은 차라리 매수가 오늘 오후장에 들어서 매수가 됐을 텐데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고요. 그러니까 참 이런 게 딜레마이긴 한데 주로 매수를
하려고 이 구간에서 기다렸으면은 매수되고 이렇게 밑으로 또 떨어지고 나서 그냥 손절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이제 그런 손절 때문에 밑에서 기다리려고 하면은 이제 위에서 올라가게 되는 뭐 그런 식의 경우들이 참 많이 발생하는데요. 뭐 이게 좀 그런 게 이제 주식인들 아무래도 이제 후회의 연속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없지 않아 있었다. 이런 게 그냥 항상 이제 주식을 하면은 이게 후회가 되죠. 아, 좀만 더 밑에서 잡을 걸. 그래도 아직까지 이 종목을 이제 버리기에는 조금 아쉬운 종목이고, 왜냐면 거래대금도 많이 터진 상태에서 그냥 오늘 이렇게 단발성으로 음봉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일단 손절이 나갔지만 또 계속 보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태경케미칼은 매매를 좀 깔끔하게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리딩을 했을 때 아침에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오후장에 팔았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때 그냥 고점 구간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일단은 매수했던 구간을 보면은 여기서 매수했고 이제 올라갈 때 그날에 팔았고요. 그다음 하루 정도 쉬어 가더라고요. 쉬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추가적으로 상승할 때 이때 19,100원에 1차 매도 절반 매도했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갈 것 같다가도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2차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종목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이고, 또 얘가 이제 드라이아이스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근데 요즘 또 코로나 이슈나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은 드라이아이스 좀 택배 이런 거 엮여가지고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는 좀 추세는 더 이어질 수 있고, 실적이 또 아무래도 그 바탕이 되겠죠. 실적이 뭐 그렇게 크거나 하진 않지만 코로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실적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일단 얘는 매매를 좀 깔끔하게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휴마시스입니다. 휴마시스도 얘로 또 이제 큰 수익을 냈는데 조금 아쉬운 게 오늘 그냥 후반에 휴마시스로 좀 번 게 날아가 가지고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일단 매수는 여기서 했고요. 그 다음에 매도는 이제 그때 장중에 한번 30% 정도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게 떨어질 때 추가 매수를 해도 됐었는데 추가 매수 하지 않은 거는 조금 아쉽고, 그 다음에 오늘 사실 이렇게 갭이 좀 뜨면은 아침에 주로 정리를 한 절반이든가 하는데,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로 정리를 안 했던 이유가 일단은 코로나, 왠지 코로나 이게 1000명 슈가 있기 때문에 좀 강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매매를 했었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올라갈 때 조금 더 먹고 이제 팔았는데, 근데 그러고 이제 빠지더라고요. 근데 빠져서 일단 매수를 좀 더 했습니다. 위에서 산 만큼 다시 매수했고요. 그래서 좀 들고 가보는 상태인데 생각보다 움직임이 여기서 계속 버티긴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모습은 이 구간에서 빠르게 한번 상승했다가 여기서 팔고 다시 떨어지면 살려고 했었는데 그런 모습까지는 안 나오고, 대신에 이제 시간 외에서는 좀 올라가 준 모습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진단키트는 일단 한 번 정도 또 파동이 나와주는지 한번 볼 것 같고요. 거래대금도 많이 나오니까요. 근데 이제 오늘은 대장을 좀 뺏긴 모습이라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뽑았던 관심 종목 리뷰를 좀 하겠습니다. 유튜브 관심 종목이요. 일단 푸드웰입니다. 푸드웰 같은 경우에는 얘는 참 깔끔하게 매매가 됐네요. 여기 매수가 됐고 오늘 매도가 됐네요. 그러면은 이제 매도해서 한 5.8% 정도 수익이 발생을 했고요. 그럼 얘는 이제 매도 끝. 카카오 게임즈는 아직까지 여기서 매수가 됐고요. 어제부터 여기 매수가 된 상태에서 들고 있었고 여기 매도가까지 오는지 지금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리아 에셋, 얘는 얘도 잘 매수가 됐네요. 어떻게 보니까 14,850원 여기 매수가 딱 됐고요. 그러고 얘가 무슨 큐라티스 해가지고 오늘 또 추가적으로 상승했는데, 또 뭐 화이자랑 모더나 이거 백신 관련돼서 얘기가 있고, 또 오늘 국내에서 첫 mRNA 백신 관련돼 가지고 이 큐라티스라는 업체 그게 좀 엮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좀 강하게 오후장 들어서 상승이 좀 나와줬고, 일단 매수가 됐고 나서 일단 매도해가지고 한 5%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얘도 일단 정리를 하고요. 그래도 꽤나 매매하기에는 괜찮았지 않았나 싶고요. 그 다음에 한컴 MDS 여기 이제 매수 지금 오늘 아침에 걸렸고요.
그다음에 여기까지 아직 매도가까지는 안 왔는데 그냥 좀 들고 있는 상태로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두 개 매수해서 두 종목 다 수익이 좀 나가지고 꽤나 괜찮은 하루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진짜 뭐 그냥 코로나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의 날이었고 어제 적었던 거 이거 좀 지우고요. 그 다음에 푸드웰도 지우겠습니다. 일단은 한컴에 MDS 여기 올려놓고, 그리고 두 번째로 금일의 뉴스 및 관련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212명, 3차 유행이 정점에 근접을 했다고 하면서 오늘 코로나 종목들 다 상승했습니다. 일단 코로나 라이브 잠깐 보면은 어제 이제 동시간 대비해서 8시 기준으로 이제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1100명대를 돌파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보니까 다시 전일보다 한 18명 더 추가가 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속 확진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래도 코로나 관련 종목들은 조금 더 한 이번 주 내까지는 계속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마가 계속 순환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관련주부터 보면은 오늘 진단키트, 원래 전부터 진단키트가 대장이었는데 일단 진단키트 관련돼서 바이오스마트가 좀 대장으로서 오늘 상승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게 시스웍이 오랜만에 이 진단키트 종목으로 이 밑에서 오늘 상승이 좀 나와준 모습이고, 엑세스바이오가 오늘 좀 상승이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휴마시스, 아까 제가 매매했던 휴마시스가 좀 나왔고, 그 다음 시젠도 강하게 상승이 한번 나와줬습니다. 오늘 진단키트로서요. 그 다음에 뭐 팜젠 사이언스, 진매트릭스, 미코바이오메드, 그러니까 진단키트 종목들이 오늘 조금 상승이 좀 나와주는 모습이었고, 이렇게 좀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택근무 관련 종목들이 또 힘을 좀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어떤 모습이었냐, 갭을 띄워놓고 힘이 별로 지지부진하네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좀 잘못 매매를 한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는 왜 올랐냐,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배민이랑 마켓컬리 콜센터를 구축을 했다라는 얘기로 지금 이 ECS가 수혜를 받아가지고 상승을 좀 했고요. 콜센터 얘기가 나오면은 항상 이 ECS가 좀 연달아서 상승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내일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지 좀 봐줘야 될 것 같고, 관련 종목으로 링네트, 뭐 알소포트 이런 종목들이 같이 엮여져 있습니다. 근데 대장으로는 일단 ECS죠. 예, ECS를 볼 것 같고요. 알소포트는 좀 그 시가총액이 좀 높아가지고 조금 천천히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대장주를 보는 게 맞으니까요. ECS가 좀 대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 오늘 또 재지 관련해 가지고 대형 포장이 좀 또 오랜만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풍재지 상승 나오고, 한국 패키지, 태림 포장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와줬고, 그다음 신풍재지도 좀 있죠. 신풍재지도 오늘 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관련 종목 오랜만에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코로나 관련 종목이 이제 코로나가 얼마나 더 지속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이런 상승 파동 나오는 시기 있죠. 이 시기에서 여기 막 전고점을 다시 넘고 막 강하게 또 상승이 나올 것 같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구간까지 왔으면은 사실 지금 이 파동에서는 세력들이 이제 팔고자 마음 먹고 이제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물론 한 차례 더 파동이 나와줄 수 있죠. 근데 그 파동에서 너무 이런 고점에서는 물리지 말자는 겁니다. 괜히 물려가지고 막 장기 투자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뭐 단타나 뭐 짧게 2, 3일 들고 가는 식으로 매매를 하는 건 괜찮지만, 좀 길게 난 이 구간에서 코로나가 더 한 5,000명 갈 거다 이런 생각으로 매수를 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지 관련주도 그렇고 그냥 진단키트 종목도 그래요. 그냥 움직임 자체가 뭐 아직 덜 오른 종목, 오늘 바이오스마트, 시스웍 이런 종목들 덜 올라가지고 바닥권에서 오늘 상승이 나왔지만 그래도 좀 더 조심은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휴마시스도 막 같은 입장입니다. 매수를 하고 있지만 이게 여기 막 전고점까지 뚫어줄 만한 그런 힘이 있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이 종목은 또 힘은 좋아요. 상승할 때 크게 상승하던 종목이라. 그래도 아무튼 이 종목도 지금 구간에서 한 번 더 상승 나올 때는 너무 고점에선 따라붙지 말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주들이 오늘 YBM넷을 미리 계속 장중에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이럴 때 여기서 원래 제가
9,680원에 매수를 걸었는데 안 왔더라고요. 좀 아쉽습니다. 이거 매수하든가 아니면은 다음 파동 여기 이 떨어질 때 샀어야 되는데 제가 바빠가지고 리딩을 그때 못했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그냥 이러고 올라가긴 갔습니다. 근데 이슈가 워낙에 있기 때문에 또 교육 관련돼 가지고 서울시 교육청이 거리두기 격상을 하면 선제적으로 원격 수업 전환 검토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 이 교육주가 또 수혜를 받을 것 같은 그런 제목이죠. 그럼 아무튼 지금 시장에서 다 지금 코로나 관련 이슈입니다. 일단 그래서 좀 조정이 좀 오면은 한번 좀 사볼 것 같은데 조정이 올진 모르겠습니다. 일단 워낙에 지금 시장에서 이쪽 섹터가 강해가지고 일단 그리고 각 테마의 대장주들을 위주로 좀 볼 것 같고요. 아마 링네트 정도는 좀 보고 그 다음에 간편식 관련 종목으로도 이제 좀 상승이 나와줬는데 얘도 똑같이 코로나 때문이고 이제 그 김부겸 총리가 거리두기 조정 방안 결정을 한다. 잡히지 않으면 4단계도 이제 거리두기 4단계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4단계일 때는 3명 이하만 모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명 이하 하면은 뭐 포장이나 간편식 같은 거 배달 같은 거 시켜서 먹는 거겠죠. 그래서 간편식 관련 종목들이 오늘 서울식품이 시간에 상한가를 갔고요. 그다음 서울식품은 또 좀 얘가 한번 상승하면은 좀 크게 상승하던 종목이라서 그냥 내일 갭이 좀 뜰 텐데 일단 갭이 좀 뜬 상태에서 조금 더 갭이 뜨면은 바로 매수는 하진 않을 건데 그래도 관심 종목이 넣어가지고 볼만한 종목이긴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우양, 보라티알, CJ시푸드 이런 종목들도 있긴 한데 일단 대장은 서울식품이긴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손정희 비전 펀드 해서 야놀자 1조 185억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 쿠팡 같은 경우 손정희 회장이 쿠팡에도 투자했을 때가 이제 3조 정도 투자를 했는데 이번에 야놀자 1조 185억이나 투자를 했고요. 저 한번 일단 쿠팡이라는 회사를 상장을 시키기도 했었고 결국에는 빛을 발했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야놀자도 그런 관점으로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시간외가 반응을 좀 했고요. 나중에 나스닥 상장 얘기도 나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이렇게 하락이 이어진 상태에서 이 야놀자 이거 투자 확정을 했다라는 게 지속성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 지속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슈가 나올 만한 게 더 없어가지고 물론 시간 외엔 뜨겠지만 그 시간에 뜰 때 좀 이렇게 뜰 때 조금 그러니까 미리 여기서 들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위에서 좀 정리를 하는 건 좋고 대신 신규 매수 갭이 뜰 때 신규 매수를 하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갭이 뜬 상태에서는 항상 이 갭 띄우고 내려오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예, 거의 한 80%가 내려옵니다. 8, 90%가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이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10%, 20% 확률에 괜히 모험을 걸지 말자는 겁니다. 지속성이 없다. 된 이야기. 그 다음에 아주아이비 투자, 한국투자증권도 같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요. 시간에서 창투사 테마도 요즘에 뭐 창투사 테마 한때 힘이 좋았죠. 근데 이제는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또 얘네들은 항상 이제 비트코인이랑 엮여 있는데 비트코인도 시세가 그렇게 막 좋고 하지 않아 가지고 한동안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빠진 상태에서 그냥 아무튼 갭이 좀 뜨면은 이런 데서는 뭐 갈 확률도 있지만 떨어질 확률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겠다. 여기 그다음에 이제 오늘 또 삼성전자 이 실적이 참 좋게 나왔더라고요. 제목을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기사 제목을 읽어보면 24조 사들이고 속타는 개인 왜 안 오르는 거야? 일단은 삼성전자가 6개월째 8만원대 횡보하고 있고요. 2분기 호실적이 나왔는데 그래도 주가에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특히나 여기 많이 물려 있는데 계속 8만원대 지금 8만원대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예. 근데 또 특히나 차라리 예전부터 삼성전자 같은 거를 투자했었던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기다리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주식을 또 처음 입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 이 코로나 사태에 신규 진입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강하게 했던 이 구간에 그 맛을 한번 들인 분들은 이렇게 6개월 동안 이 횡보하는 거 있죠. 이거를 버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가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항상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옛날 2010년도에 10년도만 하더라도 2012년부터 16년도까지 그냥 박스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22,000원에서 31,000원까지 그냥 한 3, 4년 동안 이러고 있었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냥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하지 않나. 원래 이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그런 걸 보면은. 근데 그냥 조금 아쉽다는 거는 이제 개인이 되게 많이 샀죠. 많이 샀는데 왜 이렇게 안 가냐. 실적도 좋은데. 뭐 일단 뭐 어떻게든 나오겠죠 뭐. 그리고 오늘 장이 그래도 코스닥이나 이런 거 좀 나쁘지 않았는데 물론 종목들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장 후반에 갑자기 좀 지수가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 이슈가 좀 김정은 사망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빠진 것도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장을 잠깐 보면은 분봉을 잠깐 보겠습니다. 분봉상에서 얘는 사실 계속 빠지긴 했어요. 예, 계속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좋은 모습이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 얘가 잘 가던 모습이 잘 가던 종목이 갑자기 1시 반부터 해가지고 일단 1시 반부터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런가 그냥 뭐 했는데 생각을 해봤는데 저런 이거 장진하고 보니까 뭐 김정은 사망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수가 이렇게 좀 갑자기 떨어진 거 아닌가 그런 뭐 생각을 좀 해보고요. 지수가 좀 높긴 높은데 오늘 그래도 5일선 딱 위에서 안착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지수를 봤을 때 코스닥만 봤을 때 여기 1040포인트를 계속 지켜준다라고 생각하면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지수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바로 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만 안 깨주면은 아직까지는 더 상승해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거 네덜란드 이게 루터 이분이 대통령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서로 이제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한다라는 소식.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좀 많은데 제가 잘 정리를 못 해가지고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테스나 그냥 지금 요즘에 상승률이 좋은 테스나 수급이 3일 동안 기관 계속 들어오고 있죠. 예,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계속 들어옵니다. 좋은 것 같아요. 테스나 한번 나중에 보고 매매를 하든가 해야겠습니다. LB 세미콘도 나쁘지 않습니다. 수급도 잘 들어오고 있죠. 반도체는 하나 들고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SF의 반도체. 네페스 오늘 좀 괜찮았는데 원래 네페스를 제가 42,300원에 사기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 종목을 사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식으로 일단 매수해가지고 들고 가봐야겠다 싶었는데 다른 거 사느라 일단 못했고요. 근데 일단 테스나라는 종목이 꽤나 먹음직스러워가지고 볼 것 같고 네페스도 수급이나 이런 것들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뭐 DB하이텍 옛날에 좀 반도체로 해서 잘 갔던 종목. 오늘은 이제 장 후반에 그러니까 장 초반 이렇게 떨어졌다가 장 후반 이렇게 말아 올려주는 모습 있죠. 저는 반도체가 그리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반도체 쪽으로는 한 종목을 좀 들고 있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 뭘 들고 갈지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테스나도 이런 수급적으로는 나쁜 모습은 아니어서 그냥 좀 보고 있고 뭐 어제 있었던 종목들 보면은 행정수도 이전 관련돼서는 뭐 움직임이 크게 없네요. 그 다음에 이제 오펙 플러스 합의가 결렬 소식에 국제 유가가 지금 강세였는데 이게 지금 WTIU 이제 이겁니다. 그 차트인데 그러니까 얘가 어떤 모습이었냐 어제 거의 3년 만에 최고로 76.98까지 상승을 했다가 오늘 그러니까 장 후반 들어서 이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마이너스 2%까지 빠져가지고 잠깐 분봉을 한 5시간 봉으로 보면 이렇게 막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떨어지죠. 근데 그러다가 다시 오늘 좀 이렇게 회복을 해주는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 회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얘기를 하려는 홍구석유를 그냥 좀 보고 있다는 겁니다. 홍구석유가 차트를 잘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다음 유가라는 게 지금 왜 이렇게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러니까 증산 할당 늘려는 이거 아랍에미리트, 그러니까 사우디 원래 두 나라가 이제 산유국으로서 지위도 높고 서로 그래도 친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서로 지금 뭐 반대되는 입장이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지금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유가 올라가는 거를 공급의 측면이 이제 그 증산을 해야 유가 올라가는 거 잡히고 할 텐데
그게 안 잡힌다는 겁니다. 서로 회의가 지금 또 결렬이 된 상태고, 그래가지고 이런 유가 불확실성, 지금 언급이 좀 계속되면서 나쁘지 않고 훈구석유도 차트 자체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갑자기 이게 지금 이런 상태지만 그래도 지금 또 5분 5시간 1시간 봉 보면은 이렇게 좀 야금야금 이렇게 올라가주는 모습이어서 갑자기 여기 전고점 돌파한다 하면은 훈구석유도 세를 좀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우려들이 존재를 하고 이 시장에서 돈이 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유가도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최대 이익이 하면서 이제 학원, 카페, PC방 선제 검사 명령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선제 검사라는 게 정확히 좀 이게 진단을 한다라는 건지 해서 생각을 하면은 진단키트 쪽이 꽤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후 6시까지 1000명, 예, 잘못 말했네요. 1010명 확진이 되면서 어제보다 4명이 더 늘었다 이런 이슈고, 최재형 감사원장 이제 정치 참여하겠다 오늘 공식적으로 언급이 나왔고요. 그래서 관련 종목인 한일단조, 한일단조가 좀 상승이 좀 나와준 모습입니다. 오늘 장중에요. 그러면은 이제 뉴스는 다 봤고, 중앙에너비스도 있는데, 근데 너무 차트가 올라간 모습이고, 그다음 탈원전 관련돼서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수급이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관련 종목들로 수급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탈원전 관련 종목들은 좀 한풀 꺾인 모습이고요. 근데 아직까지 시세가 완전히 죽고, 그러니까 추세가 끝나고 이런 종목, 이런 테마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좀 계속 봐줄만 하고, 진단키트 아까 봤고, 재택근무도 봤고요. 그다음에 이런 교육주들도 한번 봤었고, 인바이오젠이 이제 오늘 어제 상승 상한가를 만들었다가 오늘 이제 갭 상승 후에 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경구용 치료제, 이거 신풍제약 있죠? 신풍제약 이거를 제가 심심풀이로 한번 장중에 사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장중에 샀는데 그냥 여기 저점 안 깨면 들고 가보려고요. 한 주 샀습니다. 한 주. 그냥 어떤지 한번 보려고. 일단 하도 신풍제약으로 수익을 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복수를 해보자는 식으로 매매를 했고요. 신풍제약은 참 어려운 종목이긴 합니다. 매매하기 너무 까다로워요. 그다음 카카오게임즈는 아까 봤고, 펄어비스, M게임, 넥슨GT 이렇게 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낙연 전 총리 대선 출마한다는 이슈로 해서 관련주들 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 관련 종목, 오늘 오히려 장중에는 빠지다가 이제 시간 내에서는 좀 올려주네요. 이루원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3일기업공사 유승민 의원 관련 종목, 이 종목은 그래도 얘가 대장인데 잘 버텨요. 한번 이제 유승민 의원 관련돼서 한번 검색은 해가지고 이슈가 있으면 좀 볼만 할 것 같고, 일단 유승민 의원 검색했을 때 따로 지지율 뉴스가 나오진 않아가지고 어떻게 봐야 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차트는 그냥 손절잡고 매매해보기는, 그러니까 손절잡고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 저점 구간 9,400 9,500원이죠. 9,500원 손절 잡고 이 박스권 위에서는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저도 뭐 한번 봐가지고 매수할 수 있으면 해보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 관련 종목은 좀 지지율도 별로고 요즘 여론 자체가 별로여가지고 계속 떨어지는 것 같고요. KD 이 종목이 이제 기본주택 관련 종목 해서 5일선이 좀 깨졌는데 그래도 오늘 이런 도지봉을 만들어준 모습 자체는 그리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내일까지 더 지켜보면 될 것 같고, 기본주택 관련 종목들이 오늘 강하게 이렇게 음봉 나오면서 빠졌는데 거래량이 안 나왔거든요. 거래량 자체가 안 나오면서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계속 아직까지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책주기 때문에, 대선 정책주라서 계속 언급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빠지더라도 이런 빠질 때 또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HMM은 회상 운임 관련돼서 좀 상승을 했고, 페노션, 대한해운,
대웅 로직스, TK 케미칼. TK 케미칼 오늘 또 상승이 좀 나와줬네요. 그다음에 우주선 관련 종목들 꽤 강하더라고요.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의외로 강합니다. 수급도 참 좋아요. 얘는 수급도 좋고 해서 괜찮게 보이고, 다음 휴니드, 세트레가이. 일단 오늘 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좀 강하게 상승을 한번 했고요. 강한 종목이긴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꽤 강하네요. 얘가 세력주의 모습인 건지. 그러니까 확실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좋긴 한데 수급주긴 해서, 그러니까 너무 이제 2조 7천억 원이나 되거든요. 시가총액이 무거우니까 이런 가벼운 종목이 좀 상승이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SK 바이오사이언스 관련된 이 테마 종목들 보면은 그렇게 힘이 있진 않아 보이고요. 다음 진단키트, 해운주 받고, 중공업 관련돼서는 그나마 이제 삼성중공업이 뭐 수주 이슈랑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좀 상승하더니 다시 좀 꺾이는 것 같고요. 그다음 컨텐츠 관련 종목들도 조금 꺾이긴 하는데 오히려 DNC 미디어는 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네요. 이 대원 미디어가 계속 대장이긴 했는데 그래도 DNC 미디어랑 이런 종목들이 좀 다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키다리 스튜디오도 그렇고요. 근데 거래대금이 좀 적어서 보긴 좀 힘들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이 좀 나와줬죠. 메타버스 관련해서 옵티시스가 오랜만에 또 대장의 모습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옵티시스를 매매를 했어야 되는데 얘도 이제 24,700원에 이렇게 했는데 이거 딱 여기거든요. 이게 다 정해놓고 이거를 오늘 샀어야 되는데, 항상 이게 주식 하면은 후회돼요. 왜 안 샀을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같은 기준으로서 계속 매매를 하는 게 옳다 생각하는데, 일단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그래도 시세가 좀 잘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예, 메타버스 쪽도 지금 놓치지는 못할 것 같고, 이 앞에다가 옮겨 놓겠습니다. 메타버스 그래도 강해요. 지금 시장에서 메타버스 종목 꽤 강하고, 선희 시스템, 얘는 이제 오늘 올라갈 때 못 올라갔는데 그래도 지금 한번 계속 봐줄만 합니다. 자이언트 스텝이 좀 최근에 좀 강하게 가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로 코스피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아까 봐가지고 코스닥 오늘 외국인 기관 이제 양매수 들어왔고요. 대부분 이제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인이 아마 삼성전자를 막 사면서 개인 매수가 많았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좀 많이 나왔습니다. 장중의 움직임, 장중 수급 움직임 보면은 아까 코스피 좀 빠졌다라고 했죠. 지수가 이렇게 꺾였는데, 근데 뭐 이 지수 빠지는 거에서는 코스피는 뭐 외국인 그냥 여전히 변함없이 매도를 했고, 기관이 좀 강하게 매도가 나온 모습입니다. 기관에서 좀 매도를 많이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을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 장 초반에 이제 상승을 이렇게 좀 강하게 했죠. 예, 상승을 했고 지수 상승 시에 오히려 이제 개인들이 좀 팔았고, 예, 판 상태에서 그냥 장중에 계속 외국인은 이렇게 샀고요. 그냥 기관은 좀 샀다 조금 팔았다 이런 식으로 좀 진행됐고,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수가 강했던 상태고 개인이 매도세가 좀 강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환율을 잠깐 보면은 그래도 환율이 좀 오늘 또 점프를 했네요. 오늘 뭐 코로나 이슈나 이런 것 때문인지 몰라도 일단 환율이 좀 올라가 준 모습입니다. 1138 원달러대로 회복을 좀 했네요. 일단 이 원달러가 이 환율이 1145원을 돌파를 하는지 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내일 7월 8일 날 목요일 관심 종목 내일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별거 없습니다. 여기 거래대금 700억 이상, 등락률 15% 이상의 종목들 보면은 대형 포장, ECS, 바이오스마트 이런 종목들 아까 봤던 거 있죠? 코로나 관련 종목입니다. 다 코로나 관련 종목이고요. 이런 종목들이 상승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딱히 지금 저 아까 재료를 봤기 때문에 얘기를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관심 종목들만 한번 뽑아 보면은 서전기전, 윤석열 전 총장 탈원전 비판 소식에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이 종목이 그래도 대장 종목이거든요. 지금 최근에 상승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딱 이틀 정도만 봤을 때는 대장이기 때문에 얘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조금 안 끌리고
얘도 대장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한국 BNC를 좀 해볼까 싶기도 해요. 그래도 그렇게 나쁜 종목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한국 BNC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예, 한국 BNC 좀 넣어보고, 그다음에 일단은 저 두 종목이 좀 강하다 판단해서 원래 들고 있던 두 종목이랑 이 두 종목을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서전기전 오늘 저점 손절 라인으로 잡고 여기서 2에서 3% 구간 있죠. 여기 이 구간에서 매수, 그다음 매도는 이제 이런 분봉상에서 저항대였던 구간에서 매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이럴 때는 한 2%에서 읽고 이제 벌 때는 한 5% 정도 먹는 그 매매를 하는 겁니다. 예, 서전기전 매수가, 손절가, 매도가 이렇게 정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BNC인데요. 한국 BNC 얘도 똑같이 오늘 봉의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2에서 3%윗 구간에서 매수, 여기서 매수하고요. 매도는 이런 분봉상의 저항대에서 매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2%, 벌 때는 4% 먹는 매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매수가, 손절가, 매도가 이렇게 정해 놓겠습니다. 한국 BNC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오늘 영상도 좀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